안녕하세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SSI 신청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주의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SSI, 바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SSI는 수입과 재산이 아예 없거나 또는 수입과 재산이 조금 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소셜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SSI 혜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소셜 사무실 1800-772-1213에 전화하시거나 지역에 있는 소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혜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셜 사무실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이가 18세에서 65세 사이, 결혼하신 적이 없는 경우, 이전에 SSI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경우, 장애인연금 SSDI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는 경우, 왜냐하면 SSDI 금액이 적을 경우 SSI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신해서 SSI를 신청하시는 경우 온라인에서 자녀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1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지역 소셜 사무실과 면담 약속을 예약하신 뒤에 인터뷰를 통해 SSI 신청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SSI는 사회보장세가 아닌 미국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일을 했거나 세금을 납부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SSI 신청자의 카운터블 소득이 월 1182불 92센트, 부부인 경우에는 2022불 83센트 미만이어야 SSI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일 경우에는 월 1182불 92센트, 부부일 경우에는 월 2022불 83센트고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 바로 카운터블 인컴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삭감하는 소득 금액은 총 소득이 아니라 SSI 수혜 자격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인 카운터블 인컴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인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0달러라고 가정하면 SSI 규정에서 인정하는 카운터블 인컴은 707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1,500달러에서 20달러를 빼고 65달러를 뺀 다음에 둘로 나누면 707불 50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SSI 수령 금액은 1182불 92센트, 바로 SSI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182불 92센트에서 707불 50센트를 뺀 475불 42센트가 됩니다. SSI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 비근로소득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보조받는 주거비, 여기에는 렌트비, 몰기지, 전기세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이 보조받는 금액이 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이를 in-kind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푸드 스탬프, 세금 환불, 전기세 보조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살거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SS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렌트비 등 주거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SSI 혜택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나 누군가가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주거비를 대신 부담해 준다면 SSI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를 in-kind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캘리포니아주 SSI 최대 수령 금액인 1182불 94센트에서 바로 309불 7센트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873불 87센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2022불 83센트에서 463불 79센트가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1559불 4센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에 반려된 새로운 사회보장국 규칙에 따라서 식료품비 지원은 더 이상 인카인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이는 SSI 자격 또는 혜택 금액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비록 자녀 집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렌트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장애 아동이 과다한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SSI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18세가 되면 부모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다면 SSI 수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SSI를 받게 되면 메디칼, 바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메디칼이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요. 칼프레쉬, 푸드 스탬프라고도 하죠. 이 칼프레쉬도 수혜 자격을 얻게 됩니다. SSI는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40 크레딧을 달성한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SSI 신청 시 진행되는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수혜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한국에 있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나 몰기지 금액이 SSI 최대 수령액을 초과하거나 근접할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은 다른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수준은 렌트비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정도여야 됩니다. 은행 예금구자의 SSI 입금액 이외에 다른 금액이 입금될 경우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으면 동일한 금액만큼 수입으로 간주되어서 SSI 지급액에서 차감 지급되고요. 예금 잔액이 $2,000, 부부일 경우에는 $3,000를 하루만이라도 초과될 경우에 그 해당 달에는 SSI 지급이 중지됩니다. SSI나 SSA, SSA는 여기서 소셜연금을 말하죠. 이 SSI나 SSA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은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SSI 수혜 자격을 위한 재산 한도, 바로 1인일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일 경우에는 3,0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입금 없이 오직 SSI나 SSA 입금 누계 잔액이 비록 SSI 수혜 자격 재산 한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9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SSI 혜택이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은행 잔액만 보고 재산 한도 초과로 판단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소셜 사무실을 찾아 다른 소득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규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이상 한인복지상담센터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